지금의 피지컬이랑 우리가 11월의 피지컬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. 왜냐? 어쨌든 제가 훈련을 시켜드릴 거니까. 전제가 있죠. 과제를 그대로 따라오고 시키는 거 했을 때. 그러면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거를 듣는 거에만 익숙하면 절대 안 됩니다. 본인의 이 데갈스, 뇌세포로 할 수 있다는 걸 본인이 체감하셔야 돼요. 자, 집에 갑시다. 일단 똑같아. 장유연 수능이고 나발이고 조선시대고 뭐고 간에 쓰이는 논리구조가 나의 추론으로 이 문제의 유형 파악과 풀이에 대한 해석을, 조건에 대한 번역을 잘 할 줄 아셔야 돼요. 하나씩 가볼게요. 우리가 유닛에서 하나씩 생각하실 수 있는 건 첫 번째, 지금 우리가 어차피 뭐 구하는 거예요? F1의 최대 최소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 또한 아까 말한 것처럼 함수가 아니라 함수값 FA의 최대 최소 유형 파악해야 돼. 일단 제가 이건 좀 약간 뻥카일 수 있는데 다 확인해 본 게 아니라 어떤 수업에서도 함수가 아니라 함수값의 최대 최소를 딱 명확하게 이렇게 풀라고 한 수업을 본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. 어디서? 내가요, 내 영상 들었을 때.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자부심을 갖고, 아, 이때 이거다. 이대은이 시켰으니까 이 자식 말대로 안 되면 저 차 내 거다. 약간 이런 감성 뭔지 알죠? 해봐야 돼요. 그냥 듣고 아 맞네, 얘도 또 그거였네. 이거 아무 의미가 없고 내 머리에서 이런 게 똑같이 진행이 돼야 돼. 어쨌든 좀 이따 안내를 다시 해드리고, 두 번째는 결국 이 박스 안에가 메인이죠. 리미트 fx분의 f 2x 플러스 1이 뭐 한대요? 존재한대요. 그게 무슨 말이야? 분수식의 뭐예요? 수렴성이죠. 인정? 이 두 개가 끝입니다. 그러면 하나하나 유형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해볼게요. 일단 노트 1,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얘 또한 정리 한번 하고 지나갑시다. 여러분들, 우리가 함수가 아니라 FA의 최대와 최소에서 우리가 바로 유형 파악은 들어가야죠. 케이스가 몇 개냐리? 두 개죠. 케이스 1, 케이스 2. 인정? 그리고 이 두 개의 케이스가 어떻게 될 거냐? 첫 번째, 어떤 경우에요? 문제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대로 해석을 해봤더니 fx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 하나의 유형인 거고, 두 번째, fx가 여러 개가 아니라 어떤 문자를 끼고 있을 때, 이렇게 간략하게 적을게요. 그럼 아까랑 완전히 똑같습니다. fx가 여러 개면 우리가 구한 여러 개의 함수에다가 직접 a를 일일이 다 넣은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? 직접 비교하셔야 돼요. 이해됨? 마지막이니까 서비스로 직비를 안 적고 다 적어드렸습니다. 고맙죠? 진짜 고맙다고? 고맙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 뭐 하셔야 돼요?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자를 어떻게 하셔야 돼? 통일시켜야 돼요.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? 통일시킨 문자에 범위 구하시면 게임 셋입니다. 자, 얘도 흐름이 똑같아야 돼요. 그러면 우리가 F1의 최대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 또한 뭐 어쨌든 A, B 둘 중에 하나를 통일시키고 범위를 구하던 아니면 A, B의 조합이 여러 개던 이라는 생각 해야 되는 거죠. 이해됨? 그 다음, 자, 이 다음에는 이제 분수 형태의 수렴성인데 이게 상당히 우리 머리를 조금 때릴 수 있습니다. 일단 이미 적혀있는 노트 2에 대한 설명부터 일단 해볼게요. 여러분들, 자, 집에 가요. x가 a로 갈 때 만약에 gx분의 fx예요. 그리고 요놈의 극한값이 알파랍디다. 그러면 봐요. 여기서 출제될 수 있는 논리구조는 두 개예요. 극한값, 즉 알파가 0이 아니냐 혹은 누구냐? 0이냐,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이 두 개에 대한 각각 상황에서 해석이 약간 다른데, 일단 첫 번째 분모, 즉 GA가 0이잖아요. 그러면 당연히 분자수 누구예요? FA, 파 0이죠. 이해됨? 반대로 만약에 분자가 0이잖아요. 잘 봐야 돼요. 얘가 0인데 얘가 0이 아니래요. 그러면
얘가 요 놈이 0으로 가는 애를 끌고 나와가지고 약분시켜야 되겠죠. 그래야 이제 결국 분자가 0이 안 될 거 아니에요. 이해됨? 그래서 분모가 0이면 무조건 분자 GA 즉 가가 누구예요? 0이에요. 린정다리? 맞음? 근데 반대로 알파가 0이잖아요. 즉 극한값이 0이잖아요. 그러면 얘는 일단 분모가 0이면 무조건 분자 즉 FA가 누구요? 0이어야 돼요. 근데 분자가 0이잖아요. 즉 FA, 파가 0이면 얘가 0일 때 얘가 0이 아니어도 극한값은 누구예요? 0 아니에요? 5분의 0, 6분의 0, 7분의 0, 10분의 0, 대은 2분의 0 다 뭐예요? 예? 0이죠. 그러니까 분자가 0일 땐 굳이 분모가 0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. 명제상으로. 이해됨? 그래서 다시 올라와 볼게요. 자, 이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은 진짜 뭣도 없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당연하게 번역을 하느냐 혹은 듣고 보니까 그렇네냐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. 이해하는 건 so easy 해요. 잘 봐. 우리의 핵심은 분모가 0이면 분자가 누구예요? 0이죠. 수렴하려면. 왜? 0이던 0이 아니던 수렴할 때 분모가 0이면 분자가 100% 0이거든요. 이해돼요? 그 논리를 가지고 와볼게요. 잘 봐. 만약에 F알파가 0이에요. 그러면 F알파 때문에 F2알파 플러스 1이 0이죠. 이해됨? 자, 봐요.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? 이 한 끗 차이의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? 혹은 누군가의 물음을 듣고 누군가의 설명을 듣고 와, 맞네. 이거냐가 완전히 달라요. 잘 봐야 돼요. 뭣도 아니거든요. 그냥 아예 우리의 시험 직접 출제 과목 범주 내가 아니에요. 이런 추론이. 알파 때문에 2알파 플러스 1이 0이면 반대로 2알파 플러스 1이 분모로 간다고 생각해봐요. 그럼 얘 때문에 0인 순간이 또 하나 또 나오죠. 다시 잘 봐요. 지금 박스 안에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하여 수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. 그러면 만약에 알파가 1이면 1 때문에 3에서도 0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모든 실수 알파인 거니까 얘가 3이면 이번엔 7에서도 또 0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요? 이게 연쇄적이라는 거야. 다시 2알파 플러스 1이 0이라는 건 마찬가지 논리로 2알파 플러스 1이 x자리에 들어갔을 때, 즉 2x 플러스 1에서 x 대신에 2알파 플러스 1이 들어갔을 때도 4알파 플러스 3도 뭐여야 돼요? 0이어야 돼요. 이해되나요? 이 과정이 연쇄적이어야 됩니다. 근데 얘가 또 안 끝나고 계속 이어지겠죠.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. 한 번 0이기 시작하면 0인 순간이 몇 번 나와야 돼요? 무한개 나와야 돼요. 계속 연쇄 법칙이니까. 근데 잘 봐야 돼요. 생각을 해야 돼. 그럼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건 얘가 0인 거의 실근이 지금 이런 애들 아니에요? 이해됨? 자, 봐요. 3차 방정식은 실근이 맥시멈 몇 개예요? 3개죠. 고1 때 배우시잖아요. 다항 방정식. 근데 지금 이 논리면 총 무한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논리적 구조가 위배된 거예요. 항상 우리의 해답은 크랙에서 나와요. 일반적인 결에서 약간 벗어나 있을 때 뭐야? 말이 되나? 이런 게 결국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고 칭해지는 것들에 의심해야 될 메인 포인트거든요. 뭔가 일반적인 흐름이랑 사뭇 달라야 되는데 얘가 딱 그런 구조인 거지.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뭐냐? 1안 플랜 A fx가 그냥 0이 되는 적이 없으면 돼요. 이해됨? fx가 어차피 단 한 번도 0이 안 돼버린다면, 만약에 우리가 분모가 0이니 분자가 0이다 라는 논리 구조를 이용해야 될 일이 아예 없잖아. 이해됨? 근데 잘 봐요. 3차 함수는 x축을
언젠간 무조건 통과하나요? 통과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? 무조건 통과하죠. 왜냐면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이기 때문에 어디에는가 x축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플랜 A. 이거 처음 써봅니다. 뭔가 좀 발전한 것 같은데. 플랜 A예요. 이때는 우리가 fx가 0이 아니면 되는구나. 가 플랜 A인데 방금 말한 것처럼 3차 함수는 무조건 한 번은 x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실근이 없다. 이거 가능해요? 안 해요? 안 하죠. 그래서 우리가 얘는 일단 가정, 전제 자체가 모순입니다. 나가리예요. 괜찮? 그럼 두 번째 플랜 B. 좋았습니다. 이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. 지렸죠? 자 봐요. 그러면 fx가 0이 안 되는 건 안 되니까 우리가 fx는 0의 실근이 무한계다. 개수가 무한계라는 거예요. 근데 3차 함수는 당연히 뭐예요? 3개가 맥스기 때문에 얘 또한 가능해요? 안 해요? 안 되는 거죠. 자, 이 관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. 작년 수능입니다. 우리가 지금처럼 일반적인 흐름에 위배가 되는 크랙이 결국 여러분들이 물고 늘어져야 되는 어떤 냄새가 고약한 포인트예요. 우리 볼드모트 여러분들. 그러면 잘 봐요. 얘가 지금 이해 충돌되거든요. 둘 다 만족을 안 해요. 그럼 얘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방법이, 즉 요놈의 단점과 요놈의 단점을 하나로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결국 여러분들 머리에 1차적으로 떠올려야 돼요. 잘 봐요. 실근은 무조건 있어야 돼. 근데 우리 전제가 뭐냐? 실근은 있어야 되는데 그 실근 때문에 연쇄적으로 나오면 돼요? 안 돼요? 안 된다는 거죠. 그럼 결론이 뭐예요? 실근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연쇄적인 것도 아니어야 되니까 뭔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겠지만 말이 되죠. 왜냐? 얘 때문에 나오는 요 실근이 또 다른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이면 돼요. 그럼 계속 자기끼리 돌 거 아니야. 즉 알파가 2알파 플러스 1이면 돼요. 이해되나요? 그러면 여기서 얻게 되는 결론, 알파가 누구냐리? 마이너스 1이죠.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? 지렸다리. 결론은 fx가 0이 되는 실근은 f-1이 0인 게 유일하구나. 뭐야?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당연한 생각이고 전혀 어렵지 않은 생각인데 생각을 이쪽 방향으로 흐름을 안 잡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. 이게 요즘 수능이에요. 이게 어디가 수학2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논리구조 찾는 게 굳이 수학2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. 왜냐면 이 문제를 틀렸을 때 분수식의 수렴성 몰라가지고 틀리는 빌런들은 없을 거거든요. 이 논리적 구조가 안 맞으니까 이거에 지쳐가지고 꺾여나가는 친구들이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. 자 봐요. 안 끝났습니다. fx에 마이너스 1 넣어서 0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바꿔보면 일단 인수로 누굴 갖고 있어야 돼요? 인정? 그리고 몇 차 함수? 3차죠? 근데 몇 차식이에요? 1차죠. 그럼 여기 누가 와야 돼요? 2차식 와야 되지 않아요? 그러면 최고차 항기수가 1이니까 x제곱이 와야 되고 거기에 정체 모르는 kx에 상수항은 4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놈까지 적용시키면 요 놈이 4여야 1과 4가 곱해져서 최종적인 상수항도 4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 다음 자 제가 얘기했죠. 어려운 문제를 잘 풀려면 중간중간에 유형 파악이 확실해야 됩니다. 여기서 그냥 풀이의 호흡을 끊어버릴 게 아니라 또다시 한번 벗겨내야 돼. 조건을. 잘 봐요. 우리는 이미 x 플러스 1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얘는 실근을 가져도 돼요? 안 돼요? 안 되죠. 그래서 얘는 0이 아니면 돼요. 혹은 얘가 누구거나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거나 그럼 마이너스 1만 나오는 논리 구조는 똑같잖아. 근데 얘 돼요? 안 돼요? 안 되죠. 왜냐? 얘 전개하면 상수항이 절대 4가 못 나와요. 이해됨? 그렇기 때문에 위쪽 플랜은 모순이에요.
괜찮? 그럼 자, 끝났습니다. 우리는 조건 해석을 잘 하셔야 돼. 누군가한테는 그냥 프리한 과정이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중간중간에 유형에 대한 식별도 하시고 얘가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건가 아셔야 돼요. 볼게요. 우리가 몇 번이야? 5번. 적을게요. 뭐가 있냐면 얘가 2차 방정식이요. 2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예요. 자, 2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에 대한 문제 나오면 제가 점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케이스 몇 가지예요? 2가지예요. 그리고 이 케이스를 나누는 기준은 우리가 문제에 주어진 구간에서 실근의 존재성을 물어보느냐, 모든 실수에서 실근의 존재성을 물어보느냐로 갈립니다. 그러면 만약에 구간이 없잖아요. 즉 모든 실수일 때 뭐 쓰셔야 돼? 판별식. 그리고 구간이 있다. 양의 실근 2개다, 1개다, 빵개다. 이런 식으로 구간이 있으면 뭐 써야 돼요? 근의 분리죠. 인정? 자, let's go. 구간이 있어요, 없어요? 없죠? 그럼 잘 봐요. 판별식. D 누구요? K제곱에 빼기 16이 0이 안 되는 거니까 0보다 어때야 돼요? 작아야죠. 당황하면 안 돼. 집중력을 잃으면 안 돼요. 작아야 돼요. 결론. K제곱이 16보다 작다는 거의 결론은 마이너스 4부터 K가 4까지일 때. 인정? 자, 본분을 잊으면 안 돼. 우리가 어딜 향해 가는 건지, 내가 뭘 구하는 건지 잊으시면 안 돼요. 아까 얘기했죠. 우리 최종값이 뭐 구하시는 거예요? 함수값의 최대 최소 아니에요? 어디 갔니? 자, 케이스 1, 2. fx가 k라는 미지수 한 개로 통일된 거죠. 이때 이 k의 범위 나온 순간 우리가 아까 앞서 했던 풀이법에 대한 결론이 다 등장한 거예요. 이해됨? 그러면 자 봅시다. 우리 어차피 뭐 구하시는 거예요? F1이죠? 여기에 1 넣어. 2. 얘 누구예요? 1, 4, K니까 2에다가 5 더하기 K거든요? 맞음? K는 문제에서 뭐라 나와 있죠? 정수죠? 왜냐면 A, B가 정수니까 전개했을 때 요놈이 정수가 나오려면 K도 당연히 정수가 나와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요 중에 제일 큰 정수 K가 누구일 때? 3일 때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2 곱하기 8, 16이에요. 자, 봐야 됩니다. 결국 제가 맞아요. 이 풀이법 그대로가 작년 수능에도, 그리고 제가 작년에 수업할 때도 작년 수업을 들어보셨으면 이 얘기 그대로 해드렸거든요. 그리고 이게 나온 거예요. 전 소름이었는데 소름을 나만 돋은 것 같더라고. 그게 더 소름이에요. 젠장할. 남들이 다 우와 미쳤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한 애가 몇 명 안 돼요. 2명인가 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건 후천적인 거잖아. 사후적으로 아 진짜 제가 맞았네. 중요하지 않아요. 한 노트 무조건 다 맞습니다. 얘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 다 해도 그대로 다 되거든요. 믿음을 갖고 외우셔야 돼. 특정 하나 유형 식별되면 그때 풀이법이 얘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다 등장합니다.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배웠던 것들 하나도 벗어나지 않게 얘도 했던 거고, 뭐 얘는 이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, 얘는 제가 작년에 주구장창 외쳤던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문제도 이 문제만의 특별한 풀이가 아니라 결국 얘 또한 우리가 배웠던 당위성 그대로가 등장한 문제였다라는 걸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죠. 이해되나요? 그러니까 선 중요해요. 여러분들 물론 이 문제는 작년 수능이니까 좀 자극적일 수 있지만 올해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결국 선에서 다 나올 겁니다. 단 저도 뭐가 나올지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이 조금 힘들 뿐. 그래서 그냥 믿음을 갖고 많은 문제에 욕심내기보다는 적은 문제라도 확실하게 푸는 걸 우리 메인으로 하셔야 돼요. 과제 좀 많을 수 있거든요. 그 쫓아오면 반드시 달라집니다.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야? 너무 어려운데? 의미가 있나? 싶더라도 하셔야 돼요. 2, 3개월 겪잖아요. 확실히 달라집니다. 어차피 하루에서 안 달라져. 운동 하루하고 살 빠졌나 몸무게 재는 것만큼 바보 등심이 없어요. 알죠? 존버해야 돼. 그냥 본인을 믿고 본인의 노력을 하다 보면 반드시 달라지니까 다음 주까지 꼭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피드백 확실하게 개별 클리닉까지 드릴 테니까 좀만 견뎌가지고 다음 주에 또 발전된
성장하는 괴물 메타로 또 만나도록 합시다. 고생하셨어요. 힘내시고.